윤희숙 의원이 주말에 기자회견을 추가로 가졌습니다. 먼저 수사받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니면 이재명, 김어준 씨는 사라져야 된다. 라는 말까지 했다는데 들어보시죠. 왜 분노하는 겁니까? 고가 150으로 계산하면 시세 차익이 30억이 넘습니다. 왜 누구한테 화를 내는 겁니까? 김어준 씨, 당신은 무슨 근거로 무려 6배가 올랐다면서 30억 시세 차익이란 말을 유포시키고 여론을 조작하고 있습니까? 페로가모에 이어서 이번엔 30억입니까? 국민 여러분, 김어준이라는 인물은 우리 정치의 가장 암적인 존재입니다. 김어준 씨, 당신도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공적인 영역에서 사라지십시오. 25년 전에 이혼해서 싱글입니다. 자녀도 없고. 친정 아버님, 독립가게. 일부러 저는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닌가. 싱글인데 누가 자신의 아버지를 친정 아버님이라고 합니까? 계산된 기관적인 표현이다. 납득이 안 간다. 제 자신을 벌거벗겨서 조사받겠습니다. 저한테 죄가 없으면 부디 사악한 음모와 날조된 거짓 선동으로 남을 음해하고 대한민국을 좀먹으며 승승장구해온 저들을 정치판에서 몰아내 주십시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희숙 의원과 부친의 투기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고 윤희숙 의원과 국민의힘은 이 거짓된 가짜 음모다라고 반박을 하고 그 상황에서 윤희숙 의원은 의원직을 내던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거를 사퇴시킬지 말지에 대해서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상황은 이런데 박정화 대변인, 네. 지금 윤희숙 의원이 주말에 김어준 씨를 언급하면서 암적인 존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장면이에요. 이거 어떤 장면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권익위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친이 세종시의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라고 결과가 나왔고요. 이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이 초강수를 뒀죠.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라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여권에서는 지금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표적으로 저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세종시의 땅을 투기를 했고 이에 따라서 시세 차익을 엄청나게 받았다라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좀 두 가지를 나눠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 세종시 땅 구입과 윤희숙 의원의 전 KDI 근무 재직을 섞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라고 몰아가고 있는데요. 저는 내가 볼 때는 지금 윤희숙 의원의 부친이 세종시에 농지를 사서 그 농지법이 위반이 됐고 주민등록법이 위반이 된 건이니 윤희숙 의원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닌지 하나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윤희숙 의원이 당시 KDI에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친을 통해서 저 땅을 사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것처럼 여권에서는 김어준 씨 등과 같이 저렇게 해서 그냥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었다. 그래서 본인이 의원직 사퇴한 것은 저런 농지 투기를 희석시키기 위한 강수고 이거는 사퇴 쇼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시청자도 그렇고 이거를 분리해서 과연 저게 부친이 농지를 구입한 게 윤희숙 의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지,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그 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건인지, 그리고 윤희숙 의원이 KDI 근무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친께 그 땅을 사게끔 해줬는 이런 것들이 명명백백하게 나오기 전에는 저는 제가 볼 때는 모든 거를 뭉뚱그려서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파렴치하게 투기를 했다라고 몰아가는 정치 프레임, 정치 공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정화의 생각은 민주당과 김어준 씨가 구체적으로 확인도 되지 않았는데 윤희숙 의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마치 시세 차익을 본 투기 행위를 한 것처럼 가짜 프레임을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게 박정화 대변인의 생각인 거고, 자 그럼 손정희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지금 사실 민주당에서는 사퇴쇼 하지 말고 수사나 받아라 이런 입장이었잖아요. 그러자 윤희숙 의원이 좋다, 내가 먼저 수사 받겠다, 나 수사해라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간명할 것 같아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몇 가지만 파악해보면 뭔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저희가 확정할 수 없고 수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어서 사실관계 여하에 대한 주장은 제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태도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뭐 양반, 정말 다른 반응들이 나오던데요. 일단은 그 사실관계가 확정이 돼야 잘못을 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태도만 말씀드리면 만약에 다른 국회의원이었으면 이런 민주당의 반응은 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던 것이 윤희숙 의원이 그간에 너무 날카롭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으로 여권을 공격하거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비판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엄격한 잣대로 대중들이 좀 살펴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희원형 사건이랑 좀 비교했을 때 그때 윤희숙 의원이 굉장히 날카롭게 부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공격하고 비판적인 언사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본인이 무혐의 나오면 다른 사람 사퇴하라고 지금 큰 소리로 당당하게 말씀하시는데 양희원형도 무혐의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본인도 그때 사실관계 확정 없이 양희원형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없고 무혐의가 나온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내가 그때 비판이 좀 지나쳤다. 이런 겸손한 태도를 보였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근데 내 문제에 있어서는 나 무혐의 나오면 당장 다 사퇴하라고 하다 보니까 약간 내 스스로 내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고 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공격했던 건 아닌가. 예. 그리고 그때 무혐의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겸손한 태도를 보였는가. 그리고 어찌됐든 이 논란은 조사 과정에서 일부라도 농지법 위반이 있기 때문에 수사가 들어갈 정도로 국민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화를 내시니까 뭔가 국민들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뭔가 보통은 이런 일이 생기면 물의를 일으켜서 송구하다. 충실하게 조사를 받고 나오겠다. 그때 할 말 드리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예. 통상적인 모습이었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조금 더 반발이 더 센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저도 부모의 잘못을 자녀한테 다 물릴 수가 없죠. 만약에 개입했다 그러면 본인이 정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만 근데 본인이 비판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 만약에 무혐의 받으면 당장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떠나라 이렇게 요구할 성질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사퇴는 본질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퇴하겠다라고 또 다른 쟁점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본질이 좀 흐려지는 효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제 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태곤 실장님 사실은 뭐 간단한 수사예요. 몇 가지 그렇죠. 몇 가지 툭툭 건들면 저는 탁탁 나올 수사. 빨리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사실관계에 대해 가지고 한 95%는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95%나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그때 이제 12명이었죠. 그중에 일부는 무혐의 나왔고 일부는 아직 걸려 있는 사람들이 예. 있는데 그 지역구에 뭐 시의원 뭐 자기 지역구에 그 개발 계획하고 약간 연관이 있는데 땅 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도요. 증거 없다. 네. 공소시효 지났다로 해가지고 그 다 무혐의 나왔어요. 다 무혐의 나왔어요, 민주당 의원들? 그럼 지금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에 아버지 건하고 본인 건하고 분리해서 본다면 아버지의 농지법 위반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본인이 KDI 재직 시기하고 그다음에 이 토지 개발에 대한 그 예비 타당성 부분 조사한 거하고 아버지 이제 토지 매입 시기하고 하면은 차이가 있어요. 시차가 있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이제 계좌를 제출했지 않습니까?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의심이 뭐 자기가 이제 아버지한테 돈 줘가지고 아버지 이름 땅 사게 해가지고 나중에 상속 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걸 이제 뭐 여권에 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하니까 제가 볼 때 95%는 그거는 뭐 하나마나 나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정치적 이슈인 건데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희숙 의원이 초강공으로 가죠. 근데 윤희숙 의원의 지금 부분에서 이제 쟁점을 좀 좁혀 나가 보면은 윤희숙 의원이 뭐 민주당 의원들 사퇴하라고 한다고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내가 사퇴하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할 것이냐. 민주당에서. 그렇죠. 그럼 윤희숙이라는 사람 되게 문제 많은 사람이고 하고 의혹이 많다라고 하는데 자, 그럼 사퇴를 할 때 꼬리 자르기가 되느냐. 우리가 의원직을 유지해가지고 방탄을 하려고 한다. 그렇지. 이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예. 의원직을 사퇴를 하면은 나의 이제 방탄복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 수사하는 데서도 오히려 여러모로 좀 불리하죠. 불리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윤희숙의 주장이 강한 역공은 나를 사퇴시키라. 니들이 나를 그렇게 잘못했다라고 하면 될 거 아니냐. 라고 좁혀보면 바로 그게 되는 건데 근데 민주당에서는 거기에서 이제 또 민주당의 고민이 되는 거죠. 사퇴 그럼 함부로 뭐 못 시키죠. 내로남불과 뭐 이렇게 그 뭐 딴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할 것에 대한 부분. 그게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는 거 참 이런 거 초강수고
많이 보지는 못했죠. 그리고 이게 지역구 의원으로서 자기 지역 구민들에 대한 책임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걸 이제 되치기가 가능한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윤희숙 의원 처음에 딱 나 사퇴한다라고 했을 때 아유 저 사람이 되게 결벽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여론이 쭉 올라갔다가 예. 그날 밤부터 다음날 아니 아버지 땅 산 건 좀 되게 이상한데 이건 투기성이 있는 것 같은데라고 하니까 여론이 또 한번 뒤집혔어요. 근데 그 뒤집히니까 이제 여권 쪽에서는 KDI 때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강하게 가니까 유해구 의원은 그 부분을 쥐고 또 들어가는 거죠. 수사해라. 말도 안 되는 역공이다라고 해서 역공의 역공 뭐 이런 식인 건데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지금 현재 조금 머리가 아파진 거는 여당 쪽이죠. 자, 여당의 고민 말씀해 주셨어요. 막 비판을 하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사퇴를 시키는 게 통상 상식인데 민주당이 선뜻 사퇴를 못 시키고 있다라는 여권의 고민입니다. 왜일까요? 함께 보시죠. 박병석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여야 합의 달렸다. 여야 합의 요구하며 유보적 입장. 여당은 권익위 지목 10명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 거기 1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희숙 의원 1명 사퇴시키면 우리 쪽 10명도 사퇴시켜야 되는데 내로남불 역풍이 지금 일 수 있다. 굉장히 소극적인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김수경 교수님, 여기저기 속하지 않고 객관적인 분이잖아요. 확실히 여당도 고민될 것 같아요.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사퇴를 시켜야 되는데 사퇴를 시키자니 민주당이 10명이나 있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 것으로 보이십니까? 결국엔. 그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데 왜 저렇게 이제 윤희숙 의원이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이렇게 분노에 차서 이야기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은 나를 속 시원히 사퇴시키면 될 것을 이렇게 나의 의원으로서의 목숨을 살려놓은 채로 계속 조롱당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 시원히 그냥 사퇴시켜 버려라라는 얘기인데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의혹이 제기된 사람들이 다 당적을 유지했고 그 비례대표로 된 두 사람만 제명을 했거든요. 제명을 한다는 거는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약간 꼼수를 쓴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윤희숙 의원을 사퇴시켜 버리면 민주당 니들은 뭐야? 이제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오겠죠. 예. 그리고 지금 윤희숙 의원에게 쇼한다고 막 굉장히 비판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쇼라도 해라. 너희들은 쇼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아마도 이제 민주당으로 이제 들어올 것이기 예.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윤희숙 의원을 저렇게 약간 비방하고 조롱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야. 나 물러날게. 아니 물러나지 마. 근데 나쁜 사람이야. 약간 이런 국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이걸 다 계산하고서 던진 한 수다라는 또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면서